박한용의 생활 현대사. 우리가 들으면 참 뒷목 잡을 얘기를 방글방글 웃으면서 해주시는 분이시죠. 민정문제연구소의 박한용 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요, 네. 실장님 항상 웃는 얼굴이시잖아요. 되게 속으로 울어요. 그러니까요. 다루시는 내용들은 사실 혈압으로 쓰러져도 몇 번을 쓰러질 내용들이거든요. 자다가 정말 몇 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정말 그 속이 답답해서 가슴을 친 적도 많으실 것 같아요. 눈앞에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리는 것이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죠. 화도 나고. 네. 아니, 저희 그 청취자분들이요. 네. 박한용의 생활 현대사를 들으면서 자꾸 뒷목을 잡게 되신다고. 화근을 뽑으면 뒷목 안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뽑을까요? 네. 깨어있는 의식만이 그리고 실천만이 뽑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깨어있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시간, 박한용의 생활 현대사.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정호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시각장애인 법무사 정정호입니다. 저는 법을 공부하면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정식적인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민사 채권 전문으로서 10년 가까이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민사소송,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일들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정호 법무사 사무실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 1동 1634-1번지 신림역 3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연락처는 010-9369-2576입니다. 010-9369-2576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일을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7시 여러분을 찾아가는 박한용의 생활현대사. 지난주 한 주 빠졌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목말라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명절로 빠졌는데 어떻게 명절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한국말엔 장단고조가 뜻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잘, 예. 네. 왠지 좀 불안한데요. 네. 솔직히 잘 보냈다라는 게요. 네. 보통 명절 하면은 이제 고향에도 좀 다녀오고, 일가 그렇죠. 친지들도 좀 만나고. 네. 예. 거기서 이제 지금 벗어났다는 의미신 거죠. 제가 한 5년 동안 못 가본 것 같아요. 어르신한테. 네. 일단 불효죠. 유야를 막론하고. 예. 아니, 왜 실장님을 고향에 못 가게 합니까? 무엇이? 꼭 보면 이 8, 9월달에 일이 터져요. 예. 일이 터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연휴가 되면 추석 연휴가 되면 이제 밀린 개인 일들을 처리하는 일이 많이 생겨버려요. 예. 추석 때 자체 행사는 거의 없으니까. 근데 네. 그때가 아니면 이제 일을 못 끝마치니까. 근데 추석 때 가서 불효를 짓고 개인 일을 하려면 또 뭐가 터져요. 그래서 가도 불효 안 가도 불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명절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나요? 진짜 궁금하네요. 솔직히 고백을 좀 할게요. 네. 페이스북에 조금 고백을 했어요. 아버님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나실 텐데. 뭘까요? 사실은 여름에 네. 저도 캠핑을 한번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에서 텐트도 샀어요. 근데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추석 때 또 못 가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원고 써야 되고 또 교과서 분석해야 되고. 저희가 연립주택 4층인데 옥상에 사람들이 안 올라와요. 네. 제가 4층에 사니까. 설마 혹시? 설마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옥상에 마치 침대 바닥 있잖아요. 매트. 네. 그 플라스틱이 있어 거기에다 캠핑용으로 샀던 매트 깔고 레저 테이블 놓고 파라솔 펴고 그때 분위기가 좀 덜 나요. 그래서 그에다가 그늘막이라고 있죠. 네. 그늘막 치고 아주 시원하고 좋아요. 피서 온 것 같아요. 멀리서 북한산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워요. 집이 옥상 4층이다 보니까 밤에. 덥죠. 열대야고. 역시 추석 때도 덥더라고요. 덥죠. 에라 모르겠다. 마치 버린 모기장이 있어요. 찢어진 게. 그래서 대충 그걸 꼬매가지고 옥상에다 모기장 넣고 그래서 3일을 잤어요. 혼자서요? 가족들은? 안 올라와요. 4층에 한 번만 올라와달라도 아무도 안 올라와요. 그래서 혼자 여기서 자다가
우리 따님이 또 그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래서 아빠 뭐예요? 그래서 아버지 캠핑하는 거야. 그랬더니 딸이 아빠 이건 캠핑이 아니고 노숙이에요. 노숙이네요. 그래서 그 문제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죠. 뭐. 아니 이게 참 이 우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웃고 있지만 참 슬픈 얘기네요. 예, 울고 있어도 눈물이 나네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니 집에 그 3일을 잤어요. 밤마다. 저는 빨리 어떻게 좀 이 역사 문제요. 제발 빵빵 좀 안 터져서 우리 실장님이 꼭 여름 캠핑을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추수날 밤에 네. 그 모기장에서 하늘에 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갑자기 뭐냐면 이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예, 그래서 올라오니까 갑자기 뭐냐 달 보니까 한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석 저처럼 고향에 못 간 분을 위해서 우선 나중에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은 웃으면서 시작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예. 당나라도 유명한 한시 하나를 우리 또 제가 하면 또 목소리가 나쁘잖아요. 문 선생님하고 같이 합작으로 한번 해볼까 그래요. 야. 예, 당나라 때 네. 당나라 현종 아시죠? 그 현종비가 양귀비. 예, 원래는 그 며느리예요. 며느리였죠. 예, 맞아요. 뭐 하여튼 사랑이나 권력에는 삼강오륜이 없어요. 예. 예. 결국 바로 양귀비 놀던 시절에 세 명의 유명한 위대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태백, 이백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두보. 그다음에 왕류예요. 왕류. 예. 그 옛날에 영화배우 왕류 말고 이 왕류란 분이 쓴 시가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 추석도 큰 행사지만 중추절 음력 9월 9일 그러니까 이 13579가 양수죠. 246812 음이에요. 음이고, 모든 예. 숫자도 음량이 있어요. 그 중국에서 최고의 숫자 9 아닌가요? 네. 이게 9가 왜 그러냐면 그 13579 중에 극양지수 최고의 양이잖아요. 양 중에 제일 강한 양이에요. 늙은 양이죠. 그래서 9월 9일이 양이 겹쳤다고 해서 중량절이라고 해요. 아, 중량절. 예. 바로 이 중량절이 되면 다 형제들이 모여서 전부 다 뭐냐면 높은 동산에 올라가요. 그는 고산에 집에 여기서 생략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걸 우리가 등고. 오를 등자, 높을 고자라 해요. 이 두보의 시에도 등고란 시가 있어요. 올라가서 국화주를 마시면서 머리에다 형제들이 서로 산수유 꽃을 꽂아줘요. 머리에다 액땜하라고. 아주 참 중국다운 풍속이죠. 네. 올라가도 술은 안 빠진다는 거. 바로 네. 이 중량절을 왕류가 객지에서 맞이한 거예요. 어린 시절에. 아, 형제들이 모여야 되는 그 시기에 네. 모이지 못하고. 중국 시의 절반은 전부 다 떠돌이 시잖아요. 요즘 말로 노마드 시예요. 노마드 시. 노마드. 네. 네. 바로 이 왕류가 그래서 음력 9월 9일이 되니까 이 자기 고향이 산동 지방이에요. 산둥. 짜장면의 본고향. 산둥반도. 예. 그래서 그 형제들이 중량절에 다 같이 모여서 놀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바로 그걸 가지고서 쓴시가 했어요. 그래서 이걸 낙낙하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은 앞에 그 한자어를 읽어주시면 제가 해석을 읽을게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자. 9월 9일 산동 형제. 그 옆에 본 적 있죠? 네. 9월 9일 중량절에 산동의 형제들을 그리며. 예. 이게 제목이에요. 길죠? 자, 독재 이향 위이객하니 홀로 타양 땅에 낯선 나그네 되니 매봉 가절 배사친이라. 해마다 맞는 명절 어버이 생각이 더욱 나는구나. 예. 객지니까 곱백으로 난다는 얘기예요. 네. 집에 있으면 덜 생각날 텐데. 요지 형제 둔곳 처하니 지금쯤 내 형제들 산에 올라가 편삽수유 소일인이라. 머리에 산수유를 꽂고 놀 때 한 사람만 빠지는구나. 예. 참 멋진 시예요. 예. 홀라 타양 땅에서 나그네 되었단 말이죠. 나그네 되는 것도 서러운데 저도 객지에서 자취할 때 가장 쓸쓸할 때가 언제겠어요? 혼자 살 때 객지에서. 그러니까 다들 가족 만나러 갈 때 명절이죠. 명절. 예. 왜 혼자 딱 특히 있을 때. 우리가 또 추석날 더 그렇잖아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부모 생각 난 거죠. 또 형제들 생각도 나고.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밤이잖아요. 달을 보니까. 그럼 이맘때쯤 되면 내 형제들 내가 멀리서도 알겠구나. 네. 높은데 올라가고 지금 등고하고 있음을. 뒷동산에 올라가고 있겠지. 네. 네, 그 다음에 뭐예요? 편삽수유 소일인이라 하는 거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두루두루 서로 꽂아준다는 게 형제들끼리. 근데 가지가 하나 남았다는 얘기예요. 아. 그 가지는 누가 꽂혀져야 돼요?
본인 왕유죠. 왕유. 네. 그러니까 내가 그립다고 얘기하지 않고 모두들 형제들 서로 머리에 산수유 꽃을 꺾어주고만 거기에 나만 하나 빠지네. 이 말 속에 나도 우리 형제 생각하고 우리 형제들도 하나 남는다. 하나 남다. 아, 왕유 걔 참 외롭고 있겠지. 외파리 영화 출연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이런 거죠, 뭐. 예, 참 이렇게 한시를 읊조리면서요.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네, 저 원래 이렇게 살고 싶은 놈이에요. 근데 세상이 왜 이렇게 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실장님 사진이 올라왔네요 게시판에. 그래요? 네. 이야, 다 올라왔네요. 예. 그래요? 이게 참 보통 캠핑하는 거 보면은 참 부러워야 되거든요. 예. 왜 이렇게 짠한 마음이 들죠, 이 사진은? 그래요? 예. 아, 올려주셨어요. 예. 시까지 누가 올려주셨네요. 네. 예. 자, 지금요, 국민바라기님께서요, 방금 네. YTN 라디오의 뉴스 정면 승부에 국회 선진화법 관련으로 출연한 남경필 의원. 네. 이분이 현재 동북아 역사왜곡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그래요. 이 남경필 의원이 인터뷰 중간에 근현대사 관련 질문을 하자 네. 본인은 일본의 역사 왜곡 이외에는 답변을 안 하시네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 참 교과서 문제예요. 갈수록 점이 가경입니다. 네, 지금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어요. 예. 아니 교학사 대표가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자들이 합의해 주지 않고 새누리당과 보수 신문들이 나서서 이거는 단합이다라고 적반하장식의 입장을 보이고요. 오늘 김무성 의원은 새누리당에게 교학사 국민출판사를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또 난리가 되고 있죠. 예. 야, 이게 참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리고 이명희 교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지금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일단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이 주목할 것이 교과서 문제를 정당이 당론처럼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과서의 그러니까요. 원칙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갑자기 김무성 의원 같은 사람들이 국민출판사 들어올리고 그다음에 이명희라는 사람이 이번 추석 전에 자기가 썼던 교학사 출판사 검정본에 관한 이른바 찌라시를 돌린 거예요. 돌리면서 이걸 명품 교과서라고 해서 돌렸어요. 명품? 아이고, 아니죠. 참, 예. 불량품이죠. 예, 어디나 국민 붙이고 어디나 명품 붙이고, 예. 예, 이 포문이 이렇게 돼요. 9월 11일 날 그때도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문제가 된 교학사 교과서를 두고 일부 교과서에 관련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8종 교과서 내용 전반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통해 수정 보완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날 김무성 의원이 이명희 교수를 불렀어. 바로 그 집필자네요. 네네. 역사 강의까지 열었잖아요.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 이거는 진짜 무슨 꼼수인가요? 세 가지 꼼수가 숨어 있죠. 첫째, 이 말을 아주 교묘하게 사기를 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꼼수라기도 사기에 가까운데. 사기. 예. 첫 번째, 지금 여기서 부분적 수정 보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 한국사 교과서는 단 하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예. 바로 교과서하고 위인전도 구분하지 못하고 역사 교과서하고 방공 교과서를 바꿔치기 했던 하고 내용의 수준은 인터넷 괴담 수준의 로댕을 오뎅으로 뺏기는 그런 유치한 수준의 교과서를 냈던 교과서. 게다가 식민지 지배나 친일파나 독재마저 미화했던 하고 헌법 정신마저 깡그리 무시했던 단 하나의 교과서가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바로 권희영 이명희 교수가 쓴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금인정본이에요. 그런데 이 교육부 장관은 그 책을 지칭하지 않고 일부 교과서가 됐다고 인정해서 통째로 해서 다 같이 고치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사기에 문제가 된 범인이 있는데 범인을 지적하지 않고 몽땅 다 용의자로 만들어버렸어요. 두 번째로 이거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얘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네. 그건 현대사만 270군데 가까이 고쳐야 돼요. 전체적으로 하면 500~600군데를 고친다는 것은 아우, 다시 쓰는 게 빠르죠. 이걸 언제 고치고 앉아 있습니까? 네, 따라서 이것 자체를 통과시키는 것 자체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정 보완한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수정 보완을 요구해 줬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되겠죠. 꼼수예요. 세 번째 꼼수는 이건 위법이에요. 이미 금인정 통과를 자기네 시켰어요. 네. 그건
채택 기간 중에 갑자기 또 한 달을 연기시켜 주는 거예요. 수정 보완하라고. 요즘 말하면 특혜 분양 아니에요. 아니 왜 교학사 교과서에만 이렇게 특혜를 주나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서 먼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과거에 금성교과서를 금성사 출판사에 나온 한국사 교과서를 빨갱이 좌경 교과서를 공격했잖아요. 이명박 네. 정권 때. 이때도 고치라고 강제했어요. 교과부 장관이. 근데 그 위법했거든요. 그래서 필자들 거부했더니 교과부장이 직권으로 수정을 요구했다가 재판이 붙어서 교과부 장관이 졌어요. 네. 대부분에서. 그 동일한 수법을 이번에는 보호하기 위해서 수정하라고 시간을 풀어준 거예요. 이건 뭐죠? 이 교과서를 어떻게 하든 통과시키기 위해서 위법을 또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과부가 공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김무성 의원이라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날 동시에 역사 강좌하면서 이명희 교수를 불러가지고 역사 강의하면서 이건 무슨 새누리당이 이 교과서를 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럼 예. 이건 뭐 새누리당 교과서예요. 새누리당 교과서예요. 얘다가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또. 아, 이번에는요, 참 기가 막히게요. 9월 24일이었죠. 예. 박근혜 정권. 유영익 한동대 석좌 교수를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예, 알죠. 유영익 교수님 하면은 그냥 한마디 나오던데 뉴라이트라고. 영 유익한 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자세히 예. 말씀드리면 좀 그렇게 싶습니다만 제가 사실 이분한테 수업도 배웠어요, 대학원 때. 아, 어떤 분이세요? 아니, 학교는 밝힐 수 없어요. 또 욕먹을 거야. 대통령 때문에도 욕먹었는데. 예. 예. 원래 이 양반의 이 양반 하면 좀 갤레가 되겠네요. 또 그래도. 예, 이분의, 그 학문적 경향은, 철저하게 근대화라고 보고 되겠고, 문명 개화론자에 가까워요. 즉, 제가 예전에 배웠을 때도 이분은 그, 개항기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제 구한말이라 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기독교다. 아. 또 기독교 핵심은 문명개화예요. 이는 문명개화 지상론들이 대부분 친일로 갔어요. 구한말의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문명개화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식민지가 되면서 문명개화 지상론을 해버리면 식민지가 돼서 더 빨리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문명개화론이 식민지 근대화론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군요. 문명개화 지상론의 경우에. 아.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일본은 그런 데서 서구 문명에 대한 영어로 인라이트먼트, 계몽 이런 부분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위로부터 어떤 기독교 엘리트주의들. 여기에 빛나는 사람이 바로 이승만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쪽을 연구하던 분이에요. 아. 예.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주로 이승만 쪽을 계속해서 6.1준 하고다가 이승만을 했던 사람이죠. 예. 근데 한번 좀 이렇게 하나씩 일단 이번에 국편위원장이 됐으니까 도대체 유영익 교수라는 분이 국편위원장이 됐다는데 아마 유영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제가 한테 수업을 받았지만 냉정한 어떤 그런 평가를 가져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해야 되겠죠. 예. 아, 이 사실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임명되자마자 뭐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요. 뭐 네. 야당 쪽에서도 이건 적합한 인물이 아닙니다. 네. 예.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박근혜 정권이 뭐 지금까지 임명한 사람들 다 적합한 인물은 없었습니다만 네. 특히 이제 역사교과서 문제가 심각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이 유영익 한동대 석좌 교수가 임명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지금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예. 우선 유영익 교수 할 때는 이승만주의자라고 불러도 되고 여기서 제가 존댓말 빼겠습니다. 학술적인 용어로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좀 시청자분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인격적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분의 경우에 최근에 저작이 한 7건이 돼요. 네. 근데 그 중에 5건이 이승만 관련 저작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그 전문적으로 이승만을 연구하는 학자인가요? 그렇게 됐더라고요. 아. 네. 근데 뭐 저는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네네. 전문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를 뭐 연구하든 그건 그 사람의 자유니까요. 네, 그래서 이 이승만을 연구한 그 결과들이 이제 한국 역사학에서는 그 연구 성과가 타당하면 받아들이고 타당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죠. 또 쟁점이 되면 쟁점대로 남겨두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연구는 나름대로 치밀하게 하세요. 근데 문제 그 평가는 굉장히 멀리 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과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적어도 이승만의 경우에는 한국사에서 그 평가는 내려져 있습니다. 역사적 평가는 사실 내려져 있는 속에서 이제 뭐 기타 디테일한 부분이라든지 이것저것 덧붙이는 과정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가장 유능했던 독립운동가. 아니 역사학계에서 가장 유능했던 독립운동가. 이거 뭐 수능 시험도 아니잖아요. 독립운동이. 이런 표현이 가능한가요? 가장 유능했던이라고 하는 표현을 독립운동가 앞에 붙일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뭐냐면 대학 입학 시험인 줄 알아요. 1%에 드는 무슨 대학 시험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역사에서 쓸 수가 없어요. 학문의 세계에서는. 이게 자연과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뢰할 수 없는 표현이죠. 게다가 백년전쟁 보면 정말 독립운동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오히려 더 문제가 될 텐데. 네. 두 번째 탁월한 외교가라는데 외교가 성공한 게 거의 없어요.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조목조목. 예. 위임 통치해서 사고 일으키고 그다음에 뭐 별로 한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합법적 설계자인데 뭘 설계했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였어요. 일제 말기에. 그렇죠. 예. 본인이 프레지던트를 고집해서 예. 그걸 준 거 아닙니까? 거기라 뭐냐 예. 대한민국이 합법적 설계자라 재헌헌법을 파기한 사람이에요. 이승만이 재헌헌법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재헌헌법이 만드는데 그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데 바로 민주공화국을 파기한 사람이 이승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대한민국 합법적 설계자를 미화하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앉아서 이때 이분이 또 종교를 믿으세요. 아마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조금 이렇게 못한데 이명박 정부가 됐을 때 2008년도에 갑자기 느닷없이 이명박 씨는 역사에 대해서는 사실 젬병이에요. 누군가 다 해준 거죠. 건국절 내시면서 건국 60년 사업했잖아요. 지금 그 표현이요. 예. 건국절이라는 표현이요. 예. 예. 바로 그 건국절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함께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이전 역사를 다 네. 무시하는 거냐. 이래서 반발이 지금 그때 왜냐하면 어마어마하죠. 이런 얘기했죠. 대한민국의 건국운동은 일제시대에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고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 3년 동안이 대한민국 건국운동 시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건국절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독립운동한 건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항일운동과 독립정신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이야기가 헌법 헌법에 정신인데 있습니다. 예. 이명박은 정확히 하면 지금의 새누리당이에요. 네. 이거 정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것은 일제로부터 독립한 임시정부의 개성국가가 아니라 해방 후 반공투쟁과 좌우투쟁에서 만들어진 국가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서 항일운동 했느냐 안 했냐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면 일제시대 때 친일을 했더라도 해방 후에 빨갱이만 때려잡으면 건국운동이 되고 반공투사가 건국운동이 되고 그럼 뭐죠? 건국지도자. 그러네요. 바로 이게 건국절이에요. 네. 이걸 했던 이유가 바로 친일면 사제에 나오니까. 음. 여기에 대해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 건 다 아시잖아요. 이승만 살리겠죠 했잖아요. 바로 이때 대한민국 건국 60년의 제인이라는 책을 내요. 이쪽 계열들에서. 여기에서 뭐냐. 유영익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승만은 대한민국 건국에 절대적으로 공헌한 건국 대통령이다.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은 그다음에 점입 가경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느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야곱, 기독교의 구약 성서에 나오는 야곱 있죠. 네. 야곱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위협이다. 이거 완전히 뭐죠? 이승만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야곱과 같은 인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무슨 간증이나 종교 관련 책에나 나올 법한 표현이지 이게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역사학자가 이렇게 쓴다는 자체도 좀 우습고 네. 종교적인 것을 해서 별수하고 두 번째 뭔 느닷없이 또 하나님이 나오고 야곱이 왜 나오며 쉽게 신이 인정했던 대통령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유 재정 분리가 된 지가 언젠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다가 네. 이분이 또 게다가 뭐냐면 유전공학까지 했나 봐요. 이승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세종대왕과 같은 수준의 DNA를 가졌다고 얘기했어요. 이러면 이거는 좀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걱정이 돼요. 본인이 이승만에 대해서 지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개인의 선택의 문제니까. 문제는 그 지지하는 발언의 방식이 세종대왕 같은 DNA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아니올시다잖아요. 근데 문제 이런 분이 이승만 광신도 같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네. 하나님 종교를 들고 나오고 구약 성서까지 인용하면서 이승만 찬양하는 게 안 맞잖아요. 특히 뭐예요. 바로 이 양반이 바로 공영방송에서 의용방송으로 돌아왔었던 KBS가 몇 년 전에 만들었던 이승만 찬양 다큐는 아니고 홍보물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승만 특집 다큐멘터리
이부작,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 이승만 편. 바로 이 이부작의 자문위원회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골수 이승만 찬양론자예요. 물론 이 양반 자기도 옛날에 4.19 때 데모했다 그래요. 왕년에 데모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제발 왕년의 데모로 모든 걸 다 합리화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또 어떻게 했냐. 그럼 건국절을 얘기할 때 또 이 양반은 아까 건국절 왜 위험한지 얘기했잖아요. 이 건국절에 또 이승만을 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이명박 정부가 건국절 추진하다 가장 누구보다 앞장서서 언론에다가 계속 글을 쓰고 발표를 했어요. 인터뷰도 하고. 또 띄워준 거죠. 수구 언론에서.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원로학자예요. 역사학계. 원래는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입니다만은. 예. 근데 역사학자라고 이름 붙여지나요? 저는 사실 이 정도 소위 말해서 전문성도 떨어지고 표현 자체도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런 책을 쓰신 분을 역사학계에서 역사학자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자료에 대해서 꼼꼼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문제 삼잖아요. 문제는 역사학자는 있는 사실을 잘 쓰는 것이 문제라 그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역사적 안목과 네. 역사학자가 만물박사하고 구분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관입니다. 사관을 가지고 나름대로 냉철한 평가를 내린다는 거죠. 그렇죠. 한국 역사에서 수많은 사실들을 자기의 철학과 연결시켜서 봤을 때 역사학자는 그래서 다 각각 책을 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조선왕조 실록이 있는데 왜 조선시대사를 쓰겠어요. 그러니까요. 자기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이 시대착오적일 때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착오적인 것을 본인이 곱게 간직하고 살면 돼요. 근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강요하거나 특히 권력이 필요에 따라서 권력과 결합할 경우에는 사고가 나는 거죠. 네.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앞장서신 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했어요. 건국절에 대해서도 뭐라고 썼냐면 지난 60년간 2008년도에 이 양반이 이야기한 거예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국제학술대회에서 2008년 7월 23일인가 그래요. 어떻게 해서 참 굴욕적으로 썼어요.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비약적인 발전은 이승만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입법원 야당은 아니란 얘기죠. 와.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승만 지지한 사람들의 끝이에요. 그다음에 행정관료 이승만 밑에서 같이 해먹었던 놈들 아니에요. 자유당 그 부정부패 유명하잖아요. 그 당시 제일공화국 부정부패 관료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승만과 이승만의 꼬붕. 그다음에 네. 이승만의 똘마니들. 꼬붕이나 똘마니 똑같습니다. 들이 이 나라에 그다음 뭐라고 쳤냐면 우매한 백성들을 유능하고 발전 지향적인 새로운 국민으로 만들었기에 가능했다.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진짜 화가 날 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열받을 만한 표현입니다. 이 유영혁 씨는 철저하게 엘리트주의죠.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독교에서 나오는 뭐 선지자로 쓰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 해서 이 시기에 백성들, 국민들 뭐라고 보고 있어요. 우매한 백성이라고 모독하고 그러니까 계몽의 대상인 거죠. 계몽 정도가 아니라 우매하다고 뭐예요, 이건. 야. 이 우매한 백성들을 유능하고 발전 지향적인 새로운 국민으로 만들었다는데 말도 안 되죠. 이승만의 말로 본인이 왕조로 돌아가듯이 했고 독재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영희 씨는 어떻게 하냐. 국민이 쫓아낼 정도로 우매했던 이승만을. 그러니까요. 하야한 대통령 아닙니까? 네, 거꾸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자, 걱정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분은 저 정치학으로 시작했지만 역사학적으로 연구를 계속한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문제 이 역사관은 위험한 역사관이죠. 뭐죠? 영웅주의 사관이죠. 게다가 종교적인 냄새가 강하죠. 게다가 한국 역사에서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이승만에 대해서 세종대왕 DNA를 유전공학적 해석까지 내세우죠. 그다음에 민주공화국 시대에 이승만까지 쫓아낸 위대한 국민들을 우매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승만이 도리어 이들을 유능하게 새로운 국민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한 평가를 한 게 정상적인 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유, 실장님 누가 들으면 진짜인 줄 알겠어요. 이분 얘기가. 예. 그렇죠. 저희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누가 들으면 진짜인 줄 알겠네. 이런 걸 농담처럼 하는데 사실은 끔찍한 얘기인 거죠. 근데 문제 이분 신념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믿고 있거나 체면을 걸고 있거나. 그런데 사실은 이런 입장을 가졌을 뿐만 아니고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볼 게 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2008년도에 이른바 뉴라이트 대학 교과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멤버들이나 그 뉴라이트 대학 교과서가 결국 이 현재 교과서의 모본이에요. 그때 교과서 파동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했었죠. 한국의 후소사판? 후소사의 한국판 교과서다 할 정도로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아주 그로 지탄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숨은 배우 세력이에요. 이분이요? 그럼요. 바로 그 당시 뭐냐면 2008년 뉴라이트 대학 교과서 나왔을 때 그 책에 보면 알겠죠. 이 실제 내용 감수자가 유영익 교수입니다. 근데 유영익 교수 단순히 감수 도장이 찍은 게 아니에요. 그분 성격이 굉장히 꼼꼼해요. 꼼꼼하게 읽고 본인이 많이 고쳤을 거예요. 또 그렇게 들었고 제가 누군가로부터. 그래서 아마 이승만이 많이 떡칠이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긴국 깎아내리기 하고 내가 볼 때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왜 그냥 2008년도 뉴라이트 대학 교과서 쓸 때 그 사실은 집필의 핵심은 이영훈 경제학과 교수예요. 네. 서울대 경제학과. 네네. 고려대학교만 나쁜 것도 아니네요. 알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경제학자가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다뤄본 이런 사람들이 많이 했을 때 바로 결정적으로 역할하는 사람이 저는 유영희 교수라고 봅니다. 실제 내용 감수를 했어요. 그 뒤에 그 대학 교수 뒤에 보면 쭉 추천사도 있잖아요. 네. 혁명적인 교과서로 얘기했어요. 이 뉴라이트 대학 교과서를. 한국 역사학계의 핵심을 불러오는 혁명적인 체제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해서 한국 역사학계의 발전을 가져올 거라고 엄청나게 칭찬하는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후계인이고 어떻게 보면 멘토죠. 바로 뉴라이트 대학 교수 멘토인 사람이 이번에 국사편찬위원장 된 거예요. 예. 왜 저희가요 흔히 그 독재 얘기를 하면서요. 네. 여기 이제 그 의식님께서도 쓰셨지만 독재가 부활을 하면서 친일도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건지. 예. 예. 그리고 이게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유영익 교수님이 무슨 개인적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다든지 또는 그쪽을 그렇게 찬양해서 소위 말해서 콩고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본인이 어떤 일신상의 엄청난 이득을 얻으시기 때문인 건지. 결과적으로 이득을 얻었네요, 이번에. 결과적으로. 물론 그 동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래됐으니까. 그러나 본인의 사관이라 할지라도 이제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볼까요? 네네. 왜 국회의원장이 문제가 되냐예요. 유형의 개인의 문제를 우리는 얘기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개인의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차치하고도 이분이 왜 국회의원이 되지 않아야 되는 공공성의 문제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사편찬위원회가요. 네. 그렇게 막 중요한 기관이 아니라면은, 물론 그 중요한 기관이 설사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공적 자리에 이런 위험한 사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앉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가의 어떤 존립에 있어서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국사편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하는 정도의 반발보다는 그 이상을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일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국사편찬위원회라 한 분이 상당히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국사편찬위원회라는 게 다른 나라는 없어요. 아, 우리나라만 있는 기관인가요? 국립 아카이브 센터가 있죠. 내셔널 아카이브 센터 기록관이라든지. 네. 왜냐하면 조선왕조 시대의 우리 실록청입니까? 우리가 조선왕조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네. 국가가 국사책을 편찬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럼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얘기지. 아. 사실 얘기하면 국사편찬이라고 말하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해요. 사료편찬위원회는 가능하죠. 네. 국사편찬위원회 자체도 사실 제가 볼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네. 특정한 사관으로 역사를 평가한다. 이런 네, 의미인가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네. 이 국사편찬위원회 자체를 우리가 이제 논의할까 아니면 지금 사실 이거 조금 이따 돌려서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이것은 조금 더 마저 하다가. 아, 네네네. 네, 그렇죠. 아까 이 유영희 교과서라고 하는 데서 유영희 선생이 이렇게 감수했는데 확실히 이 뉴라이트 유화만 교과서 있잖아요. 네. 일본 후쇼사 교과서보다 못하다. 일본 극우 교과서보다 못하다는 판정을 방송까지 나왔던 이 책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동대학교에서 본인이 거의 석자 교수로 있으면서 교재로 쓴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대학 교재로요? 그것도 대학 교재로. 대학 교재로요? 예. 그래가지고 이 착한 학생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뉴스가에 떠든 이 책을
그게 또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온화하고 신앙적인 분들이에요, 학생들이. 근데 그런 학생들조차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를 불러가지고, 이게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와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죠? 유일하게 교과서를 쓴 사람이에요. 하나 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 대학에 하나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네네. 그러면 어떤 관계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다가 뭐죠? 그 위에 뭐죠? 이 응태리 한국사를 만들었던 이용훈, 안병직, 그 다음에 권희영 합류, 이명희 지속적 합류, 이들이 만든 게 한국현대사학회가 2011년도에 나왔잖아요. 바로 이 한국현대사학회가 지들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개인으로서는 교육부하고 어떻게 만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틀을 만들어서 한국현대사학회 만들 때 이 멤버들이에요. 여기에 유영희 교수가 상임 고문입니다. 와. 그리고 이 현대사학회 회장을 하던 이명희 교수가 10년 11년도에 바로 그 당시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교과부 장관을 만나고 국편을 만나면서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안을 낸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짝짝꿍 해가지고 이번 책까지 낸 사람이잖아요. 여기 이런 거예요. 바로 이 한국현대사학회 상임 고문이고, 예. 그래 어떻게 됐어요? 우리 100년 전에 나왔을 때, 네. 민족문제연구소 100년 전에 됐을 때 바로 뭐예요? 이거 남로당 뭐 좌익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저는 그 양반한테 수업은 배웠지만 제 스승이 아니에요. 스승이 되려면 사상과 인품이라고 한 부분에서 배울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왜냐하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할 수가 있느냐. 이분은 여기서부터는 학자가 아닌 거죠. 100년 전에 어디 빨갱이 찬양이 나옵니까? 북한 찬양이 어디 나옵니까? 김구 선생 불행한 죽음을 했다는 얘기를 했죠. 독립운동 했고. 그것이 무슨 좌익입니까? 이승만 비난했다고 해서 빨갱이를 몰아붙이는 이 사람이 공안학자지. 예. 게다가 저는 이 행보가 수상한 거예요. 특히 이상하게도 이번 교과서는 이승만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교학사께. 네네. 독립운동사 쪽에 11쪽에 34쪽 가운데 11쪽 3분절에 이승만의 이름이 42번 나오는데 이거 이승만 위인전이잖아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유영혁 선생하고 쓰진 않았지만 어쩜 이렇게 유영혁 선생의 마음을 꼭 맞게 이들이 썼는가. 그리고 이 교과서가 꼭 이렇게 이승만 위인전에 갖고 온 이 교과서가 나오자마자 왜 유영혁 교수는 또 국사편찬 위원이 되는가. 뭔가 연결고리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예. 뭐 합리적 의심 이전에 확리적 확정 같아. 그러니까요. 네. 여기에다가 유영혁 교수는 제일 무서운 게 근자에 대해서 한 10몇 년 동안 공안학자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학계의 안기부 같은 발언들을 많이 해요. 굉장히 무섭네요. 예. 예. 옛날에 이제 모 교수가 한 사람 그랬는데 예를 들어 민족문제연구소가 100년 전에 제작하면서 이승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다뤘잖아요. 네. 그때 뭐냐 이걸 김일성 찬양으로 매도했죠. 신문에 보도가 났었지 않습니까? 네네. 게다가 뭐죠? 한국 근현대사학회가 좌경화됐다 본인이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죠? 이분은 지금 한국 역사학계를 좌경화됐다 보고 있잖아요. 뭐죠? 이분은 계속 얘기 그 좌경 척결이잖아요. 네. 근데 뭐죠? 이 뉴라이트 교과서는 뭐예요? 좌익 척결하겠다는 교과서예요. 국사 교과서. 국사 교과서를 반공 교과서가 하는 게 아니라 공안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공안 통치. 역사학마저 공안 통치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도 근거도 없이 사실도 자기에 대한 사실을 날조하면서 우리는 좌익 척결하기 위해서 만든 교과서니까 사실이 틀려도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일단 그 좌익 척결만 되면 되는 거니까. 예, 이게 미치광이 해방시켜놨는데 미치광이 우익들의 짓이잖아요. 네네. 예. 이제 이런데 국편의 위원장이 됐다. 여기서 이제 국편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네요. 한국현대사학회는 목적 달성을 제대로 했네요. 그렇죠. 예. 자, 이제 국사편찬위원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국사편찬의 자체만 놓고 얘기해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 국사편찬위원회는 어찌됐건 우리 청취자분들의 말씀이니까 국사편찬위원회라는 용어 자체는 시대에 뒤떨어진 용어다 이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는 정부가 공식 역사책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민정이라는 것이라든지 또는 교과서 자유채택제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박정희 시대 때 국정교과서를 했어요. 뭐죠? 박정희의 유신체제를 찬양하고 정권의 입맛에 맡기기 위해서. 그래서 국정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사 편찬이라는 건 없어요. 정확히 하면 사료 편찬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록관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 정확한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네. 부분이니까요. 그 학술이야 학술적 기관에서 하면 되죠. 네. 근데 문제는 국사 편찬위원회를 뒀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가 안 생겼던 것은 민주적인 대통령이 있을 때는 학계의 자율에다 맡기고 국회는 자료 수집 편찬에 충실했는데 하여튼 개 눈에 뭐만 보인다고 권력에 맛을 들인 집단들은 뭐든지 권력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국사편찬위원회가 교과서에 대한 관장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국편을 바로 자기 정치적 입맛에 맞게 만드는 도구로 이번에 이용했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 이래지 않습니까? 네네. 자, 이번에 교과서에 공범은 국편이잖아요. 또 국편을 하면 바로 그 국편의 관장기관이 교과부 또는 교육부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들이 이 말도 안 되는 검인정 기준 만들고 한국 현대사학회를 키워주고 그 엉터리 책이 나와도 보안 처리를 하면서까지 검정 통과시켜주고 문제가 되니까 다시 한 달 동안 또 수정하라고 또 봐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 당까지 나서가지고 국민출판사다. 정부가 비유하겠다 나왔어요. 이게 범죄죠. 근데 저는요 깜짝 놀랐던 게 그래도 독재 시대가 아닌데 소위 말해서 지금 21세기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 되게 진부합니다만 국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향상이 됐습니까, 실장님? 근데 소위 말해서 정부 여당의 고위 당직자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식 수준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 의식 문제가 알고 가는 것 같아요. 뭉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새누리당 학벌 한번 볼까요? 1% 대한민국 1% 그룹들이에요. 네. 학벌 되게 다들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되는데 아이고. 국편을 지금 그렇게 해서 가져놓은 거예요. 여기에 아마 전임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교수, 전 서울대 교수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거예요. 바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교육부 장관이나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과서를 다시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 세력과 현치권 여당에 도구화시킨 데 앞장선 거예요. 들레를 쓰고 그 권한 행사하고. 그다음에 뭐죠? 토사구팽. 토끼 사냥이 끝나면 팽당하는 거죠? 버려지는 거죠. 걔는 보신탕에 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근데 뭐 보신탕을 보내지는 않지만 아주 큰 죄를 지었어요. 역사학자가 이태진 교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예전에요. 네. 그 실장님 제가 얘기 듣기로는 조선시대 사관들은 그 자존감이 엄청났던 분들이고 목숨을 걸고라도 자신의 사료들을 지키기 위해서 좀 노력하시던 분들인데 역사학자는 좀 그런 게 없나 봅니다. 참 말씀 잘하세요. 맞아요. 전임 국사편찬위원장. 네. 지금 잽싸게 교체하는 것이 책임을 이태진 전임한테 넘기고 유형이 세수를 세부대처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태진 교수가 박사 논문이 살인파예요. 대표적인 논문이. 뭐냐, 살인파의 지조. 네. 이거잖아요. 조광조.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이 시인하고 시가 다르다듯이 역사학자가 자기 논문하고 다른 거예요. 또 내가 볼 때 그렇게 또 뛰어난 학자 논문도 아니고. 저는 어쨌든 자기 역할을 다해서 그야말로 80년대의 민주화의 성과에서 나왔던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를 다시 과거 독재 정권의 입맛에 맞듯이 특정 정당의 입맛에 정치 도구로 만들어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죠? 이제 맨이 올라온 거예요. 네 역할은 끝났다. 진짜가 올라온 거죠. 바로 뉴라이트 대한교과서의 배우자 후견인이자 대부가 되는 유영 교수가 왔던 건 뭐예요? 교과서 검정 취소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겠다는 거죠. 대놓고. 저는 이렇게 봐요. 네. 와, 전에 뭐죠? 국정원 사건 났을 때 그가 돌아와서 김기춘이. 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크게 보면 거대한 한통속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문 다 같이 책임져주고 지금 사실 역사학계 앞에서 사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않아야 되는데 국사편찬위원장 임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임명권자가. 청와대잖아요. 네, 대통령. 뭡니까? 누구의 의지예요? 청와대 있긴 근데 이 있죠. 교과서 누구 찬양하고 있죠? 이승만 박정희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친일파 비호하고 있고. 자기 맛에 맞다고 역사를 이렇게 하면 이거 완전 뭐죠? 독재. 국정교과서보다도 심한 거예요. 이거. 저 요즘 그런 국정이라는 제도 속에서 나가는데 이거는 뭐죠? 검인정인데 검인정에서도 네. 7가지 책은 비슷한데 이거 뭐 지멋대로인데
이 책을 국민의 교과서로 밀고 있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권력을 쥐었다고. 이거는 저는 걱정이 돼요. 혹시 실장님은 유신 시대를 약간이라도 경험을 해보셨나요? 더럽게 경험했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저희 청취자들이 그런 표현을 쓰세요. 신유신 시대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예. 비슷한 양상인가요? 저는 지금 볼 때 걱정이 돼요. 이미 이번에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통치를 하지 정치하지 않습니다. 통치와 정치는 다른 거죠? 통치는 일방적이에요. 내 말을 따라주세요. 이렇게 해요. 알았으면 가보세요. 야당하고도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거 통치예요. 나는 사실 굉장히 걱정되는 게 제가 60대를 변화하는 거 아니에요. 크게 보면 60대에서의 보수적이라는 얘기도 되잖아요. 근데 그 보수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역사 사실을 많이 몰라요. 박정희 시대 유신 때 배운 거라고 해서 뭡니까? 고등학교 때 국정교과서 배웠잖아요. 네네. 대학교에서 국사 배우더라도 또 국정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가르치고 싶은 예. 내용 그대로 배우신 그다음에 거죠? 군대 가서 정원교육에서 또 방공교육 받죠. 나오면 예비군 교육이죠. 예비군 끝나면 민방위 교육. 이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국가주의와 방공교육밖에 받지 않고 유신 찬양만 받은 거예요. 근데 실제 한국의 근현대사 연구는 80년대 이후에 와서 제대로 되었단 말이에요. 이 성과를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60대 이상. 근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분이에요. 바로 그런 국가주의의 본산이 청와대 아니고 청와대에서 영부인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신 체제의 한 축이었지 않습니까? 영부인으로서. 이런 분이 다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변화는 역사적 사실을 이분이 이해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그가 보고 있을까가 걱정이 무척 되는 거예요. 사실 국민들은요, 그 정도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게요, 시대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이 아무리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국민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허용치 않을 거다라고 어떤 면에서는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다라는 걸 지금 뒤통수 맞듯이 저희가 맞으면서 정신 차리게 되네요. 한국의 의익이나 수호들은요, 법 없어요. 안 되면 되게 하고 들어오면 판 깨는 거예요. 이들은. 저는 이런 법치가 없어요. 지금 법치가 지켜집니까? 교과서 법치 안 되잖아요. 자기 멋대로잖아요. 지금 어떤 것이냐. 저는 걱정돼요. 이명박 대통령 때 이 교과서 작업이 시작되었잖아요. 금속교과서 조직업부터 해서 원래 2003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만에 한 거 아니에요. 네. 하는 때 우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윤혁 씨가 국사편찬위원장 됐냐. 학문정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승만조차도 찬양하면 박쥐는 어떻게 했어요? 아유. 그리고 바로 누리아트 교과서 대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인데 진짜 대부가 실세가 된 거예요. 국사편찬위원장. 뭐죠? 이 교과서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교과서만 지키겠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이 여러 가지 있죠. 국자능력검정시험 이런 것들 수많은 것들이 관계되겠죠. 그러니까 국사편찬위원들이 바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중요한 의사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바뀌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중학교 교과서도 바꿀 거예요. 네, 미리 예언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만이 문제가 아니군요. 생각해보니까. 이들이 5월 31일 날 뭘 했냐면 자기네 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 얘기하면서 동시에 중학교 교과서가 남로당 또 좌경을 했잖아요. 5년 전에 2008년도에 금성사 고등학교 교과서가 좌경이라고 하더니 고등학교 교과서 냈죠. 근데 이번엔 고등학교 책 내면서 지금 중학교 교과서 아직 안 썼거든. 네네. 중학교 교과서 남로당 사관이다. 남로당 사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그걸 크게 싫었죠. 2008년도에 건국절 만들 때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교과서 탈환 투쟁을 해야 될 때다 했더니 교과서 탈환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검정교과서 통과되니까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어요. 중학교과서 남로당 상인다. 학부모들이 나서서 뭐 지켜야 된다. 이런 소리 했어요. 동원하겠다는 거예요. 아스팔트 위익을. 아이고. 뭐 중학교가서 앞으로 또 한바탕 갈 거예요. 앞으로 이제 앞으로 이것이 들어가면 자기 중학교 쓸 자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 좀 더 고쳐서 하면 되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 총지휘자 누구예요? 나는 걱정되는 게 이 임명권자가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는 것들 사람은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2008년도에 바로 뉴라이트 대한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대한교과서 출판 기념회에서 박근혜 그 당시 대통령이 아니죠. 한나라당 총재 때인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뜻있는 이들이 현행 교과서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키우는 것을 우려했는데 이제 걱정을 덜게 되었다.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선진 한국을 바로 세우는데 자신도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뭐예요? 그 답변으로서 국사편찬위원장 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결과는 뭡니까? 이건 이번 교과서는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새누리당 교과서고 박근혜 교과서예요.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어떻게 보겠어요. 예.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최후의 아마겟돈 역사에 대한 쿠데타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이 남은 거죠. 지금 저희요, 청취자분들이요, 예, 다들,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 있죠. 네. 지금 그 상황들을 다 경험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꿈꾸는 별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아이고, 정말 미치겠네. 네. 이 표현, 이 간단한 표현 속에 국민들의 그 황망함이 지금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특별히 하셔야 될 얘기가 있으시잖아요. 예. 그런다고 울고 있을 거라고 안방에서 데모할 수 없잖아요. 예, 뭔가 해야죠. 네. 현재 예. 그래서 민정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468개 단체 모였어요. 그래서 친일 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 무효화 국민 네트워크 줄여서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 무효 국민 네트워크에서 지금 어떤 걸 하냐면 아고라에서 100만 명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아고라에서 네.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 100만인 서명 운동을 지금 하고 예. 있는 거죠. 현재 2만 1,000명인데요. 네.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예. 지식인은 1만 명의 서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 100만인 서명 다음 아고라에서 청원받고 있습니다. 많이들 가셔서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민정문제연구소에서는 아마 10월 달에 네. 시민강제를 10월 16일부터 6강 동안 이 교과서만 다룰 거예요. 실장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잘 알고 배우고 끊임없이 익혀야지만 예. 반대도 할 수 있고요. 그럼요. 예, 제대로 논리적인 대응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왜냐하면 이게 10월 말까지 수정 보완이 끝나게 돼서 이거 이제 우리 1차 막아야 되겠죠. 네네. 10월 말까지 수정 보완 기간을 줬죠. 그 다음에 11월 말에 학교에서 배포해서 채택을 합니다. 교사들한테 싸움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넘어가기 전에 일단 끝내야 되고. 끝내야 되는 상황이네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히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네네. 색깔론 아닙니다. 네. 엉터리 교과서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민정문제연구소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마 시민강의가 다음 주 정도에 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고라 시민청원, 그다음에 30날 흥사단에서 7시에 네. 또 이 교과서에 관한 정말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연구소 홈페이지에 아마 공지가 될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 박한용의 생활현대사를 들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민광장에 찾아가셔가지고 부지런히 배우셔야 됩니다. 예, 국회에서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친일 독재 미화 왜곡 대책위원회가 있어서 15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전시회나 강좌를 준비 중이에요. 국회에서. 네네. 저희가 넉넉히 있을 때가 아니고요.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들이 또 아스팔트 위 동원할 거예요. 학부모에다가. 네. 실장님, 저희가 갈 길이 참 멀고 험하지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겠죠? 예, 그래서 다음 당분간은 교과서 문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승만 한번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